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대표원장 김진영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어렵게 임신되신 분들 한번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분도 이제 38세신데 극난저, 난소 기능이 아주 많이 저하가 돼 있으셨어요. AMH 수치로 봤을 때 0.1 미만, 거의 0 가까이 나오시고 벌써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시험관을 7번이나 하셨는데 매번 난자치치는 그래도 1개씩은 되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7번을 다 이제 실패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젊으시니까 될 수 있다. 시험관을 또 바로 시작을 했죠. 시작할 때 보니까 또 동남포가 한 2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배란 주사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난자가 2개가 채취가 됐어요. 2개 채취가 됐는데 이래도 나이가 38세시니까 오일배양이 2개가 동결이 된 거예요. 둘 다 수정이 돼서. 그래서 이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역시 나이가 젊으셔서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2차를 용기를 내서 또 이제 2차를 해서 더 모으자. 수정란을 모아서 이제 이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관을 또 했는데 또 동남포가 한 2개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배란 주사를 맞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난자치치가 2개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사일배양으로 1개만 동결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첫 사이클에서 오일배양 2개가 동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고 한번 이식을 해보자. 이식을 해보기로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결 이식 1차를 했는데 2개를 녹여서 이식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많이 또 실망하셨어요. 오일배양인데 이게 왜 착상이 안 됐을까요? 제가 뭘 더 하면 될까요? 한참 또 상담을 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젊으시고 요즘은 또 오히려 1~2개씩 나오니까 계속 하다 보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또 3차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난자가 2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개 나와서 또 사일배양 1개가 동결이 됐고 또 4차에서도 또 난자 채취했는데 1개가 채취돼서 또 사일배양 1개 동결이 됐고 그렇게 해서 또 5차까지 했는데 그때는 난자가 하나 나왔는데 동결이 안 됐어요. 발달이 중간에 멈춰가지고 어쨌든 사일배양 2개라도 혹시 되실 수도 있다. 다시 격려를 해서 이 사일배양 2개를 이식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안 되면은 다시 채취하면 된다. 그리고 계속 지금 모으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닐 것 같아서 이 2개로 혹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동결 이식 2차에 또 이제 사일배양 2개를 해동을 해서 이식을 했는데 바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너무 보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막 난자 안 나오고 1개 나오고 동결 안 나오고 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채취하자고 하면은 오일배양이 안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걱정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마술처럼 좋은 걸 먹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은 배아가 딱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좀 계속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성공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분 진짜 어렵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꾸준히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놀랄 때가 많고 이게 어떤 지표만 가지고 이렇게 포기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드셔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거 그게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술하느라고 힘드신 분들 있을 텐데 또 힘내시고 저희는 이제 응원하고요. 저희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도와드릴 태세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제 난임병원에 오셔서 같이 그 전략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여성의원 송희덕입니다. 39세 반복 착상 실패 사회를 경험한 환자로서 자궁강으로 가는 길이 패여 있어 매번 배아 이식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식하기 전에 여러 번의 체크를 통해서 쉽게 배아 이식을 한 후 임신에 성공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타병원에서 신선 배아 이식 3회, 냉동 배아 이식 1회 실패한 후에 본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환자의 기록을 보면 상급의 좋은 포배기 배아를 이식하였는데 임신되지 않았고 배아 이식을 할 때 자궁길에 홈이 파여 있어서 이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급이 좋으나 착상되지 않으니 나이를 고려하여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하여 정상 배아를 이식하면서 이식 전에 자궁 내시경을 통해
배아의 길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쉽게 이식하는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임신 성공 비결은 환자분이 매번 진료에 오실 때마다 자궁기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정작 이식하는 날 쉽게 이식하였던 것이 임신 성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상담한 후 신뢰를 쌓아서 마음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임신 성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구하선입니다. AMH 0.1, 자연 살해세포 NK셀 24, 단백질 S가 저하되어 있는 41세, 난임 기간 13년 환자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이미 20번 넘게 채취를 하셨던 분입니다. 공남포도 수찰에 있었고요. 채취가 되어도 배아가 잘 안 만들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을 봤을 때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거는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겠다입니다. 어차피 고용량 약을 사용해도 배아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생리학적인 레벨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주로 저자극 또는 자연주기로 난자를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4번의 난자 채취를 통해서 저한테는 좋은 배아 3개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막 성숙도 검사입니다. 사실 이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이분이 이식의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착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내막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막 성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엔 ERA밖에 없는데 저는 이분에게 어떤 방법을 추천드렸냐면 이식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행 연습처럼 이식할 때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식을 가정한 날에 내막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막 조직 검사에서 여러 가지 성분 착상과 관련된 인자들도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내막이 생리 며칠째이냐도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식은 배란 이후 4에서 5일째 진행이 되는데 그것과 똑같이 환경을 만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분은 조직 검사상에서 배란 이후 이틀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착상 윈도우가 좀 늦게 열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3일 배양 배아를 원래는 3일째에 넣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5일째에 넣었습니다. 물론 이게 실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환자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하셔서 넣었는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난자 채취하는 날로부터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배아를 키우는 거거든요. 3일 배양 배아는 난자 채취일부터 3일을 키운 다음에 자궁에 넣어주는 거. 5일 배양 배아는 난자 채취일로부터 5에서 6일을 키운 다음에 넣어주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배아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는 거고 그것과 동시에 자궁 내막도 배란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내막도 착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자궁 내막의 일수와 배아의 일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즉 3일 배양 배아를 넣을 때는 배란일로 가정한 날부터 3일 뒤에 넣는 거고 5일 배양 배아를 넣을 때는 배란일로부터 5일 또는 6일째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배아를 넣어주는 게 배아의 날수와 자궁 내막의 날수가 일치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환자분은 그렇게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좀 모험을 한 건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의 일수가 뭐라고 해야 돼? 좀 늦게 간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배란일로부터 4일째 내막이 갖는 특성이 있는데 그럼 이 특성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4일째 배아를 넣으면 두 개가 이렇게 맞닥뜨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배란일로부터 4일째 검사를 했는데 아직 배란 이후 이틀째 밖에 안 된 상태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내막이 발달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식 시기를 일반적인 시기보다 2, 3일 정도 늦춰서 이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난소 기능이 너무 안 좋고 사실은 타병원에서 폐경까지 진단을 받고 온 분이었는데 다행히 배란이 한두 개씩 됐었고요. 이분의 임신의 초점은 자궁 이식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궁 내막이 대부분 99%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 맞아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본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한번 했었고요. 제가 이제 조금
너무 과감한 시도를 하긴 했는데 그거에 어그리를 해주셨고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분은 3일 배양 배아를 5일째 자궁 내막에 이식을 하였고 임신에 성공해서 분만까지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시술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은데요. 제 경험으로는 지치지 않고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너무 지치지 마시고 힘들고 지치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